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가왔습니다.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그 재판 1심 선고가 떨어지고 나서 놀랍게도 일반의 예상을 깨고 절연을 안 했죠. 무죄 추정이 이제 이렇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고요. 그것만이 자신이 지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봅니다. 실제 또 직연의 그 판결문을 보면요, 쭉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형량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모순이야. 형량을 말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죄라니까. 무죄, 없을 무자, 무죄.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는 무기징역이 돼버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개딸이라든가 저쪽이 이제 여권에서는 떨떠름합니다. 뭐 형량은 마음에 들어 해요. 보니까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뭐 그게 그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는데 이게 판결 논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죄야. 죄가 없다니까. 실제 계엄을 선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이 맞잖아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걸 선포할 때는 그 계엄령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든가 행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국회로 군이 투입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권 분립을 훼손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 중언부언 하는 셈이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장동혁의 발언, 그 판단, 나름대로 이제 윤 의계인을 뭐 의식하거나 뭐 그렇지 않거나 어쨌거나 윤 대통령과 이렇게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 분들에게는 그나마도 안도의 한숨, 다행이다. 절연은 안 했구나. 그렇게 이제 보는 어떤 시각도 있죠. 물론 윤 의계인 쪽에서 보는 또 장동혁은 다릅니다. 갈수록 이게 이제 평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실망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그림. 그게 뭐겠습니까? 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거든. 그 중에서도 특히 윤 대통령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로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도 좀 해라. 근데 안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계엄의 핵심 요인은 결국에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선거 조작 카르텔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자체가 그렇습니다. 당대표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한마디도 안 하거든. 한마디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치 금기시되는 무엇인 양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엔추파도스라 그러죠. 장동혁 너도 엔추파도스야 이러면서 그냥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순혈 윤 의계인이 보는 장동혁과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장동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엔추파도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윤 의계인, 오리지널 순수 윤 의계인, 전한길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바라보는 장동혁은요, 그들의 정치적 목적과 다 맥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삐끗했잖아요. 그래서 엔추파도스라고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요, 운동가적 논리입니다. 운동가적 논리. 정치로 바라보게 되면요, 장동혁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가령 부정선거 이슈만 하더라도 한동훈하고 이준석이가 부정선거 없다 쪽이잖아요. 그거는 부정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는 때려 죽일 놈, 매국노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일단 별개로 하고 그거 자체도 운동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주류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은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권 내에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부 짱구라서 부정선거 그걸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환경인 겁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끊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정치 생명 끊기면서 바로 운동가가 되어야 돼. 운동가. 근데 실제 현역 정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나가거든요. 변죽은 하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뭐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부정선거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나가지는 못하잖아. 그게 한계예요. 그게. 그런데 김민전 의원만 해도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사람도 그 김민전 의원 말고는 없어. 딱 한 명이야 그냥. 현역 의원 기준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 부정선거 은근 못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아는 김민수는 부정선거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무대에 들어가면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 말을 못한다니까요. 장동혁이 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바라보는 이준석, 정치인으로서 바라보는 한동훈도요. 부정선거 부정한다 그래서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상식적인 그쪽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은하드 월드야 거기는. 이 아워 월드하고 은하드 월드가 다른 겁니다 서로. 그리고 윤의견이 되든 부정선거 운동하시는 분이든 그걸 규명하겠다. 클린 선거 하자라고 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시각과 논리와 그 인식하고 이 현재 제도권 정치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가들과 정치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극소수고 희망이지 희망. 실제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운동하고 정치가 하나로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극히 드뭅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 일은. 좌파 진영에는 가끔 그게 이제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좌파들도 요즘은요. 그 매치 잘 안 돼요. 운동은 운동대로 뭐 정치는 정치대로입니다. 그 동네도. 근데 보수는 더 해요. 여기는 운동의 논리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광장 운동가가 이 국회의원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요. 아, 이 정치라는 게 너무도 힘들고 복잡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부정선거 있다. 근데 부정선거 운동을 못하는 거야. 마음적으로는 윤의견이 맞다. 윤의견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 대변해 주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샌드위치야. 낑겨 있다니까.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부터도 확 이렇게 낑겨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운신의 폭이 없다 그러죠. 지금 상황이 말이죠. 최근 지지율 조사가 3개 터졌거든요. MBS, 한국갤럽, 그리고 리얼미터입니다. MBS하고 한국갤럽은 뭐 국민의힘 박살났습니다. 뭐 반도 안 돼 그냥. 그 이재명이가 뭐 70% 가까이 가 있는 그 지지율이고요.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뭐 같이 나오는 그 지지율 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가 그 2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입소수도 있지만 입소수는 자주 하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MBS하고 여기 한국갤럽인데 이 두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하는 방식이 콜백 방식이죠. 직접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 이거는.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공신력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지만 우파에서는 그 두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우파는 우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파 유튜버 혹은 뭐 강성이라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극우라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폄하한다라고 할까? 외국에서 그냥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런 쪽에 강한 어떤 우파 성향의 이제 인사들이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콜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 주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전화번호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왜곡돼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소위 이제 그 안심번호 가상 번호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KT 그리고 뭐 SK텔레콤 그리고 저 U+, 저기 LG 뭐 이쪽에서요. 전화번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신들에게 가입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번호를 약간 이렇게 번호를 바꿔서 이렇게 제공합니다. 본 번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번호가 010-123-4567이라 그러면요. 그 번호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안심번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팝니다. 번호를 판다니까요. 각 통신사가
그 해당 그 여론조사 업체에다가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매번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관위가 여심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 번호를 통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벌써 조작이 원천적으로 표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여론조사를 해도 믿을 수 없다. 가짜다, 엉터리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객관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아직 답이 안 났어요, 사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너무 나간 주장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여론조사는 최근에 이제 이 경향을 보게 되면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박하게 나와요. 지지율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컨트롤한다, 핸들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대신에 리얼미터가 요즘 지지율이 잘 나와요. 국민의힘 이런 쪽에 이재명한테는 조금 낮게 나온다고 10% 정도 차이가 나요. 저쪽 한국 갤럽하고 MBS가 내놓은 그 수치하고 이쪽에 이제 리얼미터가 내놓는 수치가 10% 가까이 차이 난다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번에 MBS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그리고 또 한국 갤럽에서는 24 나왔거든. 그런데 여기 리얼미터에서는 36인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37점 나왔어요. 36인가 37. 무려 10% 이상 차이 나잖아요. 17%보다는 무려 20% 차이 난다니까. 수치 자체가.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민주당 지지율은. 그게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쪽은 아까 그랬죠. 제가 그런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받았어.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고요.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거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리얼미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ARS로 합니다. ARS. 자동 응답기 기계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ARS인 경우에는 가정으로 전화가 많이 가요. 가정으로. 집 전화번호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집 전화가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비율화 되어 있으면요. 보수 쪽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옛날부터.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에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ARS 여론조사할 때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ARS는 기계가 알아서 그냥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의대로 막 전화 이렇게 간다고요. 가기 때문에 거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그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쪽에 MBS라든가 한국갤럽보다는 훨씬 더 보수 쪽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보면 저쪽은 45, 이쪽은 37, 6 뭐 이쯤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게 지금 리얼미터 이런 조사입니다. 자, 어쨌거나 리얼미터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졌잖아요. 지고 있잖아요. 조금 좁혀지긴 했어. 그런데 저쪽 두 쪽은 많이 벌어졌는데 이쪽은 조금 약간이라도 좁혀졌습니다. 추세가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쨌거나 국민의힘 중진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 그동안 팔짱 끼고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장동혁 보고 자꾸 입장 표명하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딱딱거리는가 봐. 장동혁도 지금 괴롭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글쎄요. 일종의 제안이라고 할까 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샌드위치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샌드위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벗어나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예 완전한 제도권 정치인이 그냥 돼버리든가 미꾸라지처럼 그거 하든가 아니면 윤어게인 비슷한 그런 포지션으로 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와야 돼요. 사실 장동혁 대표는 완전한 윤어게인도 아니야. 지금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 모호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예요. 원래 정치에서는 모호성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극단적인 반대 세력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뭐 자기 표를 이렇게 깎지 않는 상태에서 느슨한 어떤 그런 중립 중도층 외곽에 있는 느슨한 지지층까지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그리고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모호성 전략인데 근데 이게 지금은요 안 먹힌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가 굳이 다른 여론조사 거론하지 않더라도 설 쉬고 나서 여론조사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심이라든가 장동혁 대표의 그 무죄 추정 이런 발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해답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에요. 요즘 한동훈도 말이죠.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한동훈 고립되는 것은 당권파, 부정선거 윤노선 끊어내야. 한동훈도 이제 아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것은 이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라는 걸 아는 거라, 이 친구도. 그러니까 장에게 냉랭했던 대구 찾은 한동훈. 장동혁 지역이 지난번에 서문시장 갔는데 다소 냉랭했다라고 우리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데일리안에서 이 보도를 이렇게 합니다. 데일리안이 이게 이제 보수 매체로 이제 알려져 있고 뉴데일리보다도 조금 더 일찍 인터넷 언론으로서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데일리안이 한동훈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이 보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자, 아무튼 윤 의견 끊어내자 전면전 선포. 자, 그리고 이번에 출마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수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출마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대구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국회의원 자리가 나면 그 자리로 갈 것 같고 국회의원 자리가 나지 않을 때는 다소 유동적이긴 한데 좌우지간 영남에서 자리를 지금 찾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감히 대구에서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서문시장 갔는데 한동훈 그 지지자들 한 달이라 그러죠. 많이 모여들었고 거기 반응이 그야말로 엄청났다라고 지금 언론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전체가 아니겠죠. 어쨌거나 한동훈도 지금 선명한 어떤 자신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끊어내자, 절연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순간 망한다라는 그걸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중대한 답이.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과 지금 각 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적대적인 그런 위치고요. 서로 대체제입니다. 보완제가 아니고 한동훈의 행복이 장동혁의 불행, 한동훈의 웃음이 장동혁의 눈물, 그 반대가 또 될 수도 있고요. 한동훈의 눈물이 장동혁의 웃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장동혁이 지금 스탠스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정말로. 한동훈이 저렇게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하고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과 칼같이 잘라내자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장동혁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은 가야 될 곳은 부정선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펜앤마이크에서 엄청난 어떤 일을 해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부정선거 음모론 놓고 지금 준석이하고 토론을 했잖아요. 물론 뭐 4대1로 나중에는 후반전에서는 3대1로 했지만 준석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정선거 거대한 실체가 있음을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이 토론하는 그 시각 역대급 기록이 터졌죠. 30만 명 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지켜봤고요. 이게 지금 500만 가까운 어떤 조회수가 터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자기 몸을 던져야 됩니다. 2판 4판. 지금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죽어도 좋다가 필요해요. 죽어도 좋다. 살신성인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어느 한쪽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까짓거 뭐 국회의원 안 하면 돼. 뭐 까짓거 뭐 이런 마음을 지금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적성이라 그러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탠스는요. 오히려 한동훈에게 갈수록 유리해져요. 저 분명히 장담합니다. 최근 지지율 패턴도 그렇고 그게 조작이든 아니든 뭐 그걸 떠나서 한동훈에게 점차 세력이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언론들이 한동훈 개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20명 밑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24명이 됐더라고. 자꾸 늘어나는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개 쪽으로 하나 둘 지금 늘어나는 거라. 지금 이런 식이 되면요. 지지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그걸 믿습니다. 그 지지율을 믿는다니까. 믿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요. 웃기는 상황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한동훈 보고 지원 사격해달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출마자들 중에. 수도권 같은 데서. 장동혁 당신은 오지 마. 이렇게 된다니까. 자칫하면은. 당대표는 오지 말고 당 사람도 아닌 당에서 쫓아낸, 당에서 잘라낸 한동훈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한동훈 제발 여기 와서 유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서울, 인천, 뭐 경기 이런 데서는. 그밖에 다른 지역도 일부 뭐 그런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원래 샌드위치 된 상태에서 살아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현실 정치인으로서 이제 가게 되면은 계속 한동훈하고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몸을 던져가지고 윤의게인을 외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정선거를 갖고 싸워야 됩니다. 윤의게인 쪽에서도 원하는 게 사실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그걸 갖고요. 아니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국력을 소모할 수가 없잖아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부정선거 이슈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면 유력한 정당의 대표로서 이걸 이제 끝낼 수 있는 국민적 이런 어떤 충돌을 이 거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과 뭐 집중,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대표가 움직이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일반 국회의원 한 명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주요한 언론들, 정치권 전체가 발칵입니다. 발칵.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는 그렇게 던지면, 몸을 던지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가 비상사태 선포해서 부정선거 막아라. 중국 선거 개입 음모론 부추기는 미국 거구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좌파 언론들이 발칵입니다. 발칵.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큰 거 온다라는 걸 이들도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런 때 말이죠. 장동혁이 영원히 사는 길이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맞다 쪽에 생각이 들면 그걸로 그냥 싸워야 돼요. 아니면 아닌 것을 끝을 내기 위해서라도 당대표가 움직여야 돼요. 자, 이제 이건 아니니까 이제 내립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된다. 좌우지간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을 배반하는 겁니다. 완전히 배신하는 것이다. 사실 장동혁은 그분들 힘으로 된 거야. 그분들이 대거 당에 입당했고 그런 분들이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든 겁니다. 김문수하고 당대표 대기를 해봤지만 저는 그 당시 뭐 김문수를 지지했었지만 차이도 거의 없었잖아요. 뭐 몇 프로 차이 나지도 않았어. 49점 얼마 대 50.0 얼마잖아. 그 차이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가까스로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정쩡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요. 그냥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그냥 죽듯이 그냥 조용히 간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 한동훈 같은 이런 뭐 색깔 이준석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죠. 그런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이 세력들이. 물론 하나의 큰 변수가 있긴 하죠. 우병우라고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